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총지사 유중원입니다.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청소년 지도사 면접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떻게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험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공부들을 할 때도 여러분들 목차들을 익히고 거기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듯이요, 이 청소년 지도사 면접도요, 수련 시설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큰 그림을 가지고 목차를 먼저 외우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을 만한 특별한 팁들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영역입니다. 시험을 보시는 면접관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 세 분들이 이렇게 5개의 영역을 서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요,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두 번째가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세 번째가 의사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네 번째가 청소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다섯 번째가 창의력, 의지력 및 지도력에 관련된 요 5개 항목입니다. 점수는요 1점부터 3점까지 있는데요, 세 분이 평균 10점 이상이 넘어지면 합격을 하게 되고 10점 이하가 되면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유의할 거는요, 그러니까 2분 이상이 1점 이하로 줬을 때는요, 평균이 10점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면접관의 분위기예요. 실제 면접관이 이렇게 세 분이 테이블을 놓고 면접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요, 면접자가 이제 3명이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관은 이렇게 세 형태의 분들이 면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대학 교수님이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박사님들이고요. 두 번째가 현장 전문가예요. 국공립청소년 수련시설이나 각종 청소년 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와서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이에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대부분 법령과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청소년 지도사가 뭐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자는요, 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정의에 나와져 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하고요,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그러니까 1항 7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청소년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청소년 지도사 시험이니까 청소년 지도사를 많이 물어보겠죠.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1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이제 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연수기간에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청소년 지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거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합격 불합격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나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되겠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열린 마음으로 청소년을 위해 일하고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정답이 없고 여러분만의 정답을 준비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잘 상담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죠. 청소년 문화도 잘 알아야 되겠죠. 청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읽기보다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언어로 답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청소년 지도사는 무엇을 하나요? 이 앞에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지금 현재 현안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도 발굴해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청소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 및 주변 환경에 관련된 개선된 활동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청소년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주는 동기유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가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답인데요, 청소년들 중에는 능동적인 아이들이 있고 수동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능동적인 친구들에게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친구들에게는 그러니까 요즘 가장 핫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줄 건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청소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같은 것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꼭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적은 소수의 인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다수의 인원을 또 참여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과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건 다른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해 줄 거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이런 답변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의견이 다를 경우에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가며 그러니까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화로도 풀리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임이나 동아리 이런 것들의 원칙과 규정을 검토하고 규정에 맞추어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출입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소년 지도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로고들 보이죠? 줌, 그 다음에 리모트 미팅이라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많이 활용되는 것이 요거를 많이 활용해서 현장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제 과거에는 뭐 전단지를 만들거나 그냥 홈페이지에 팝창을 띄워서 이제 홍보하는 정도의 그리고 아니면 뭐 그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홍보하는 그런 정도로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뉴 미디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타겟팅 홍보가 조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SNS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SNS가 있을 겁니다. 지역마다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요즘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설문조사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페이퍼, 종이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뭐 네이버 폼이라든가 뭐 이런 그 온라인으로 이제 설문조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한다라면 이 5개 법률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들을 하죠. 청소년 관련된 법 뭐 3가지, 2가지 이상만 얘기해 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청소년 기본법, 활동진흥법, 보호법, 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 저도 암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암기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간이 조금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제 청소년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청소년 기본법,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이런 법률 등은 한 번 이상은 꼭 정독해 보시고 거기 안에는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떠한 방향으로 청소년 시설을 그리고 청소년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청소년 연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장 많은 질문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 연령은 몇 살이에요? 자, 9세에서 24세예요. 만약에 질문을 했는데 이거 답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탈락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알아둘 것은요. UN,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청소년 연령은 몇 살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15세에서 24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법에 나와 있는 연령은요, 만 연령인데요. 실제 보면 10살에서 25살까지, 그 다음에 16세에서 25세까지가 청소년의 연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보호법, 아동복지법, 민법, 소년법, 형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답변은 짧게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수련 배우는 활동이잖아요. 교류활동 말 그대로 교류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교류할 수도 있고요. 국제 간에 교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 지역과 지역 청소년 수련 시설끼리도 교류할 수 있어요. 문화활동 여러분 다 알겠지만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문화활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이 뭐라고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청소년 수련시설 그 다음에 이용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수련시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수련관, 수련원, 문화유지,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시작. 수련관, 수련원, 문화유지,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할 때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수련관은 어떤 도심지에 있고 수련원은 도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것이 수련원이 될 거고요. 수련원과 야영장의 또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련원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야영장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수련원은 건물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야영장 같은 경우 건물은 없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치면서 그러니까 어떤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질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유스 호스텔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여행객을 위해서 여행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이용시설은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정책에 관련된 걸 꼭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5년 동안 청소년 정책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제시한 내용이에요. 추진 기간은요 2018년에서 2022년간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고요. 비전이 있어요. 자, 이거를 단독 질문으로 해요. 자,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이 뭐죠?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다시 한번 시작.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이렇게 비전이 되겠고요. 목표 요 4가지는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자, 큰 목표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그 다음에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수련관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대부분 공통적으로 반드시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우리가 두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청소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예술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으니 참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 암기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도 수련관에서 나왔듯이 방과후 아카데미, 동아리, 자원봉사, 두볼. 자, 개별적으로도 질문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 역사 기행과 그 다음에 이것도 대부분 수련 시설에 다 하는데 학교 연계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예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뭐예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라고 하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지원 사업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일반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2021년 현재 지금 304개소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대학로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모티브가 거기에서 해당이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 연극이나 이제 문화활동, 버스킹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이제 특히 시골 지역이나 그러니까 외진 곳에서 있는 친구들이 그곳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건데요.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펼쳐지는 장. 자, 요거를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126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에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공동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성, 운영되는 작은 모임, 취미, 소질,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서 자치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활동. 자, 이제 이 동아리잖아요. 실제 여기 이것들을 운영을 할 때 약간의 자금이 조금 필요할 텐데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거를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입니다. 이제 요거 이제 두볼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지는데요. 두볼은 Do Volunteer의 약자로서 국내 유일의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인들이나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1365 이제 그 자원봉사 나눔 포털 서비스잖아요. 여기랑 두볼이랑 연계가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실제 자원봉사를 했을 때는 뭐 1365 나눔 포털 서비스에 그리고 학생 나이스 그쵸? 학생생활 기록부에서도 자동으로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예요.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만 14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956년 영국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운영되어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령이 14세에서 24세 기억해 두시고요. 활동 영역이요.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 단련 활동, 그 다음에 탐험활동, 합숙활동. 이제 이 합숙활동은 금장을 받을 때만 필요한데요. 자, 포상 단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장 6개월, 은장은 6개월에서 12개월, 금장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혜택은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5세 이하가 되는 아이들이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처럼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될 텐데 나중에 질문을 할 때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와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 이런 거를 별도로 나눠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고 요거를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연령대만 조금 다릅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가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볼 거예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을 인증하고 인증 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활동 기록을 유지 및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그냥 그걸 만들고 그냥 실행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을 좀 온라인상에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는 국가 인증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징은 잠깐 멈춰보고 살펴보시고요. 자, 인증 수련 활동 영역은 요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형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 이상이어야 되고요. 1일 1시간 이상이에요. 1일 1시간 이상 꼭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3시간. 그러면 1시간씩 하면 3일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숙박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숙박형은요.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숙박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요. 이동형은요.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용하여서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학교 단체 숙박형인데요.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요 개별적으로 단위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청소년 참여기구예요. 자, 청소년 참여기구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12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자, 청소년 특별회의는 국가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에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청소년 참여기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사업 중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제 요 근래에 이제 진행되어지는 건데 전국 16개 소에서 운영이 되어지는데 상상학교예요. 또래 청소년들이 함께 마주보며 날개를 펴 꿈을 향해 높이 날 수 있게 응원하고 문화 감수성 및 자기이해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에요. 음악, 합주, 판소리, 민요, 가죽공예, 그다음에 사진, 웹툰, 클레이 아트, 연극, 그다음에 영상, 뮤지컬, 난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요즘 이제 이런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그냥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런 질문들은 많이 진행을 하진 않지만 청소년 상담 1388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지원,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청소년 특별 지원 등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 청소년 안전망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CYSnet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명칭이 청소년 안전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청소년 수련원 5곳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건데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국립청소년 농업생명센터, 국립청소년 해양센터가 있습니다. 뭐 지역은 천안, 평창, 고흥, 김제, 영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기관이에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전문 지식입니다. 자, 요거는 청소년 시설이라기보다는 청소년 상담복지시설, 상담시설에서 근무를 하시는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뭐 팀장님들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그러니까 면접관으로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청소년 관련된 이론적인 것들을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때 질문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청소년에게 이루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제 에릭슨에 관련된 건 총 8개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단계 청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데 요 시기가 정체감대 역할 혼미.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느끼는 가장 그런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아 정체감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는 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5단계를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때에 이루어야 할 과제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피아제는 4개의 단계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있는데요.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에 의해 문제 해결에 있어서 형식적 조작이 가능, 사물의 인과관계 터득, 문제 해결의 가설 적용, 가설 검증의 능력, 추리력, 응용력의 발달. 자, 요런 것.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자, 반두라는 학습이란 인간이 닮고 싶어 하거나 모방하고 싶어 하는 어떤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여 모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서 관찰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방 학습, 관찰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입니다. 자,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있는데요. 자, 요거 그 메슬로우의 욕구 사다리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관한 욕구, 자존감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자, 이렇게 5개의 욕구 단계가 있다라는 거 하고, 자, 이 욕구 단계를 잘 충족하면서 성장해야지 청소년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관련돼서 설명하세요. 그냥 도덕성에 대해서만 그냥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이란 성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며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준수하는 능력으로, 도덕성에 관한 이론은 인지발달 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도덕성 발달의 인지적인 측면은 피아제에 의해서 최초로 제시가 되어졌고,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뭐냐면 청소년기에 이 도덕성을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고치키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학습자가 그냥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영역과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더라도 일을 할 수 없는 영역 사이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죠. 청소년 지도사가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협력을 준다면 과제 수행이 가능한 사고 수준의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롬펜 브루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 이제 5개의 체계가 있는데요. 인간의 발달을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등이 있는데요. 그다음 이들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직접적인 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를 다 포함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생태학적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르갱의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한다면 아노미는 무규범, 무질서, 가치관 혼란이라는 용어로서 산업화로 인해서 사회가 변동하면서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어져 버리고 도덕적 규범이 없는 무규범 상태가 된 것을 아노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듀이의 경험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경험학습은 경험의 전환을 통해서 지식이 창조되어오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듀이는 이렇게 했대요. 학습자와 교과와의 연속성을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데, 그러니까 존 듀이는 놀이와 일하는 일의 단계, 그 다음에 지리와 역사를 아는 단계, 그 다음에 과학적 논리적 지식 단계, 이렇게 3개의 단계로 경험학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타일러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영국의 인류학자 이비 타일러의 저서 원시문화에서는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 사고방식, 심미적 취향, 말투, 의상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아까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읽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에 관련된 정책 내용을 아래 1-1-1-3 운영을 하겠습니다. 5년 동안. 그 다음에 2번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서 안전망을 확충하고 대상별 맞춤 지원을 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요, 청소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을 강화하고 지역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지도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동안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한번 예상 문제 한번 찍어봤는데요. 자, 메타버스가 뭔지 아세요? 만약 알고 계신다면 청소년 분야에 어떻게 활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메타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상 초월을 의미한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신조어인데요. 가상 우주, 가상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제페토예요. 제페토. 그 댄스 그룹 BTS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BTS도 메타버스에서 이제 공연을 실제로 했고요. 실제 앨범이 그러니까 판매가 되어져서 판매되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페토 환경에서 공연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연 티켓을 사고 들어와서 공연을 관람했다라고 합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환경에 수련관, 문화의 집을 설립하여서 청소년들이 수련시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듯 합니다. 나중에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들이 수련관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컴퓨터 실력 많이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향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